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툰의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공포의 3인조가 모였습니다. 네. 밀떡이 시작됐고요. 정 작가님, 네, 네. 아이고 공사 다 망하신데도 네네 공사 다 망했습니다. 와주셔가지고 다 망했나요? 아니 왜냐 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11월 달이 음흠. 이 메뚜기철입니다 저한테는. 왜냐하면 이게 학교가 올해 예산을 마지막으로 털어낼 수 있는 시기거든요. 네. 12월 달이 아니라 11월 달.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시기에 그 학교 강연 일정이나 도서관 일정이 집중되어 있는데 네. 사실 다른 일정들은 우리 밀떡의 일정에 맞춰서 좀 조정이 가능한데 네. 여기는 일단 결정이 되면은 이제 그 실무자선에서는 바꾸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공지도 그렇습니다. 나가고. 네. 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좀 빠졌는데 네. 이게 빈자리가 누군가 메꿔질까봐 계속 노심초사하고 있다가 네.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아유, 아주 우리- 잘하셨고요. 우리 정 작가님 너무 잘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밖으로 잘 나가긴 하죠. 네. 자, 잘 나가신 우리 정 작가님 네. 보탬이 되셨고, 이 기자님은 네. 정말 제가 봐도 모자가 어울리는 남자? 뭐 이렇게 또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모자가 정말 부러워. 저는 매일 모자가 안- 머리가 커서 가리고 있습니다. 그 머리가 커서 특별하게 모자가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이번 시간은 우리 그 이 기자님도 관심이 있으셨지만 앞에 계신 김명훈 네. PD님께서 네.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시고 계셨던 분야입니다. 음, 일명 그래서 그 걸그룹이요? 네, 김 PD님이 걸그룹 역시 트와이스지. 트와이스지. 트와이스가 뭐 공연 가셔야 될 텐데. 대세죠. 그렇죠. 저는 레드벨벳인데 어, 격동의 기갑사 오 멋있다. 이렇게 제목을 그냥 던지셨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제가 또 격동의 PD님이 던지면 기갑사 우리는 또 소화를 해야죠. 네. 어떻게 해볼까 했는데 따를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기갑사를 그 전차의 그 네네. 시대별 전차의 어떤 그 변화를 네네.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글도 네네네. 말을 주시면 네네네. 말씀 좀 주시면 그런 식으로 한번 네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대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한국 전쟁부터 해야겠죠. 음. 우리나라 기갑병과가 생기게 된 건 51년 10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이 터진 때는 우리나라엔 탱크가 한 대도 없었나요? 당연히 없었죠. 그래서 장갑차만 있었죠. 늘 그래야 뭐 일반 분들도 얘기하듯 242대 0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북한 인민군은 그 105 기갑 사단이라고 그러죠. 네. 지금도 그 유경수 전차. 네, 유경수 전차 사단이라고 근위 사단이 있는데 근이면 닭똥집 아닌가요? 맛있게 먹었었는데 BX에서. 네. 배고프게 하지 마십시오. 할 말이 없네. 네. 그래도 사오시든가. 그 사단의 그 예하에 그 107, 네. 109, 203 연대가 있었어요. 전차 연대. 그 전차 연대들은 당시에는 40대의 편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뭐 전차 대대 정도급 정도인데 네. 그래서 120대가 완편됐었고 거기에 이제 교도 연대가 있었고요. 이래가지고 또 예하에 이제 그 보병과 같이 움직이는 네네. 그런 전차 부대도 있어서 242대가 완전 편성이 돼서 물밀듯이 치고 내려온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전차가 한 대도 없었고 네. 그러다가 51년 10월 15일 날 M36이라는 잭슨 전차를 6대를 받습니다. 그 전차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대전차 자주포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그렇습니다. 자주포라고 하긴 뭐하지만 네네. 구축 전차로 표현하는 게 더 네네, 낫겠죠. 맞습니다. 주포는 90mm였고 그 90mm로 적 전차를 파괴할 수는 있었으나 메인 전차가 네. 아니기 때문에 네. 방어력이 굉장히 껍데기가 약했죠. 엄청 약하고 네. 뚜껑도 없었기 때문에 그 뚜껑이 없었던 이유를 그렇게 설명한 거 봤어요. 2차 대전 때 그 잭슨이랑 그런 구축 전차를 탱크 디스트로이어를 타고 참전했던 병사가 아니 왜 뚜껑을 우리 안 씌워주느냐. 그랬더니 이제 윗선에서 혹시 니들이 탱크 타고 다니는 걸 오해할까봐 껍데기 뚜껑을 안 씌워줬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기갑 부대를 굉장히 열망하니까 네. 같이 싸우는 미군이 결정을 한 게 일단 교육용으로 잭슨을 6대를 준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교육을 받고 뭐 셔먼도 사실 줬어요. 좀 일부. 셔먼이 아니군요. 제가 알기로는 그 M24 채피를 채피를 잠시 줬었죠. 예, 잠깐 줬어요. 그래서 그 훈련을 잠깐 하다가 결국 그 잭슨 22대를 주면서 우리가 전차 중대, 50일 전차 중대를 창설을 함과 동시에 이제 기갑병과도 생긴 거죠. 네. 그게 51년 10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보면은 그 51일 중대인가요? 그 전차병으로 이제 참전했던 분의 회고록 같은 게 이제 인터넷에 좀 어느 정도 공개가 돼 있었는데 나이도 연령대도 굉장히 어렸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사실은 그 시기 되면 고지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차가 그렇죠. 직접 뭐 선두에 쓰고 이런 건 없었는데 가장 많이 했던 게 이제 지원 사격. 그랬었는데 자기네들이 이렇게 딱 도착하면 병사들 사기가 올라가는 게 보였었다고 하더라고요. 전차가 아무래도 어쨌든, 눈앞에 네, 나타났으니. 그렇죠. 상당히 그 사기가 일반 많이 보병 입장에서요. M36 잭슨이든 네. 아니면 셔먼이든 그냥 다 전차도, 똑같은 거죠. 네. 그냥 와가지고 그냥 뻥뻥 때려대니까 그렇죠. 또 90mm면은 또 얼마나 이제 포성이라든지 화염이 컸겠어요. 이게 또 야포랑 또 엄청났죠. 다를 테니까. 예, 네. 거의 그 활용면에 있어서는 셔먼보다도 낮고 네, 네. 뭘로 비교해야 할까요? 그 M46보다 네, 조금 그게 아래 정도. 네, 뭐 거의 그 포크긴 같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둘다 어찌됐든 90mm, 화력은 네, 90mm 포 방어력에 형편없지만. 네. 그래서 그 잭슨 전차가 우리나라 한 가지, 최초 추가드릴 게 잭슨 전차는 이 포탑이 모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손으로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려면 그 장성에 있는 육군 기계화 학교를 한번 방문해 보시면 되는데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나요? 없죠. 네. 아이고 본인은 막 부대 공개일 같은데. 근데 가보면 저희는 못 그 들어가요. 5대 장성만 들어가고 뭐 이런 거 아니야? M36을 전시해 놓고 있고요. 음. M36을 주포만 바뀌었어요. 주포만 바뀌어가지고 있는데 거의 그대로 야, 전시해 놓고 있어서 보고 보실 싶습니다. 수가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이 기자님 못 보셨어요? 고기는 취재할 기회가 아직 없어가지고 조만간 한번 기회 되면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뭐 M 계열 전차는 사실 뭐 전쟁기념관이나 가면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네. 잭슨이 실물이 남아 있을 거라고는 심지어 마이클 잭슨도 사망한 지 좀 오래됐잖아요. M36 추워옵니다. 잭슨은 그렇죠. 네, 말씀대로 실물이 별로 없죠. 정말 보기 힘들어요. 네, 그건 네. 그 장성에는 육군 기계학교를 가셔야 있고요. 네. 있구나. 나머지들은 뭐 저 전쟁기념관에 다 있는데 그렇죠. 전쟁기념 네, 봤으니까. 그건 없고요. 예전에 여의도 그 안보기념관에도 한 대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소재를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쪽으로 내려간 건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잠시 또 이제 네. 그 격동 그렇죠. 격동 기갑사니까 네, 네. 계속 역사를 격동 쪽으로 네, 가고 네. 거슬러 올라가 보면 들어가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50일 전차 중대가 계속 늘어났어요. 네. 전차 중대가 9개가 돼 버렸어요. 9개 57 중대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계속 늘어나게 되죠. 3개 중대씩 그 완편됐구나. 네, 완편을 해서 전차 대대로 만들었어요. 1전차 대대, 네. 2전차 대대, 3전차 대대가 됐고 뭐 1전차 대대는 2군단에 배속을 시켰고 그 2전차 대대는 저 동해안 끝에 1군단에 배속을 시켰고 그 철의 삼각지대에 있는 그 한국군 일부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3전차 대대가 있는데 좀 유명했던 건 3전차 대대의 57전차 중대가 아주 유명하죠. 일명 소년 전차병. 아, 그렇죠. 예. 그 우리 얘기가 어떻게 또 보면 아픈 역사고 그렇죠. 그 국가가 뭐 그 참전했던 분들에 대해서 약속을 한 걸 어기고 뭐 이런 아픈 역사 중에 그렇죠. 한 부분. 부정적인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도 역시 이 그 우리나라 기갑사에 있었다. 이런 걸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그 이어서 이제 그 한국 전쟁이 종전을 맞이하고 우리가 종전이 아니죠. 참 휴전을 맞이하고 됐죠. 죄송합니다. 네, 종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있었나? 네. 아무튼 휴전을 아니죠. 승전을 했었어야죠. 승전. 네. 그건 그렇습니다만은. 승전선언. 네, 어쨌든 휴전을 하고 네. 우리가 그 이후에 셔먼 전차를 본격적으로 봤는데 셔먼 어느 계열을 받았나요? 계열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아주 EGA 죠? 기본적이죠. 이지8을 받았고 이지8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동시에 잠시나마 사실 그 M46을 받았어요. 심지어 M26도 좀 받았어요. 네. 근데 그게 기간이 굉장히 짧고 잠시
받아서 운영하다가 바로 넘겨졌어요. 왜 돌려준 건가요? 어떻게 보면은 M4보다는 훨씬 더 살짝 이유가 있습니다. 더 사실 좋은데 M26, M46이 그 미군이 많은 나라에 공여를 안 했거든요. 음. 이게 은근히 엔진 트러블이 좀 많았어요. 아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구나. 그래서 실제로 뭐 좀 오래 쓴 나라 이탈리아, 미국의 이탈리아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좀 그것도 있고 네. 미군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거예요. 예, 미군 예. 재편 과정에서 네. M46이 모자라. 아 그래서 이거 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네, 다시 네. 가져간 거예요. 사진이 없어서 희귀해서 그 모르는 분들이 많지만 M46도 잠시나마 운영을 했는데 역시 그 격동의 기갑사답게 바로 그냥 네. 짧게 짧게 지나가고 그냥 운영되고 그 이지 에잇으로 계속 네.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 북한은 계속 T-34 76이나 80으로 썼을 텐데 네. 사실 전체적인 전차의 성능은 그러면은 거의 비슷하거나 북한 쪽이 조금 압도적인 거, 조금 우위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 한국 전쟁이 휴전되고서는 그 당시 그 중국 인민해방군도 전차 수가 적었고요. 네네. 북한 인민군도 전차 다 날라갔죠. 예, 완전히 날아가는 데다가 이런 생각을 좀 했죠. 한반도 지형에서 전차가 자기네들 잘못 생겼다. 애초에 걔네들은 그 유용하다고 판단해서 러시아에서 상당량을 들여왔죠. 공유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지가 않구나라고 해서 한동안은 뭐 그렇게까지 50년대에는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는 않았어요. 아, 근데 이제 60년대 초반 들어오면서 뭐 T54, 55를 북한이 도입하고 대량 도입하죠. 북한이 T-54, 55를 도입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지 에잇이면은 정말 안 되죠. 이게 이지가 안 되네요. 네, 그래서 M47로 교대를 합니다. 네. 지금 공여를 하죠. 네, 네. 미군이 공여를 안 되겠다 싶어서 공여를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60년대 59년인가요? 네, 59년에 처음 59년에 사실 그 59년부터 셔먼이 퇴역하기 시작했어요. 퇴역하기 축차적으로 시작하고, 퇴역하기 시작했고 이어서 59년부터 새롭게 들어오는 게 M47이었고요. M47은 그래서 도합 531대가 들어옵니다.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적은 숫자가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전력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대치를 해오다가 역시 유명한 지금도 운영하는 M48 계열이 드디어 66년부터 네. 도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한테는 M48 그 전차는 네. 독일의 펜저 전차였죠. 왜냐면 네. 제가 어릴 때 봤던 영화가 발지 대전초에서 독일군 펜저 탱크로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M47이 나왔어요. 네. 그건 M47이 네, 네. 그걸로 나왔어요. M47이 나왔었는데 뭐 사실 그 M47이 어떤 면에서 M48보다 더 나은 면도 있어요. 네, 네. 그렇지만 당시 그 M48은 새로운 패턴 전차였고 그렇죠. 따라서 더 성능이 나은 건 맞고 그다음에 계속 그 업그레이드를 네네. 할 수 있는 그런 전차였죠. 말하자면 1세대에서 2세대로 슬슬 갈아타기 시작하는 물론 이제 업글을 해야 갈아타는데 아직까지 이제 1세대로 머물렀지만 M48을 슬슬 도입을 했고 그러니까 M46, M47, M48 다 있는 거네요. 결국 보니까 다 썼죠. 다 썼네. 조금씩 썼습니다. 근데 M46은 사실 썼다고 보기가 네, 어렵고요. 네. 잠깐 스쳐 지나갔다. 네, M47을 쓴 거죠. 심지어 그 M47은 2000년대까지 계속 쓰지 않습니까? 네, M47이 정말 오래 썼어요. 최종 퇴역한 게 제가 알기로 8년이에요. 2008년이고 뭐 진정한 장수만세네요. 네. 네, 장수만세인데 사실 그 전차는 생명은 정말 영원합니다. 그렇죠. 그냥 쓰려면 쓸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제가 22사 출신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훈련 나가면 전차대대가 지원이 나왔는데 네. 전차가 저기 행군을 해야 돼 이제 그 이동해야 되잖아요. 네. 이 행군하다 보면 전차가 제일 앞에 가다가 우리한테 항상 뒤쳐져요. 퍼지니까. 퍼지는 게 차종은 아니라 뭐였나요? M47 아니면 48 같았어요. 48. 네. 그 당시에는 47이었을 수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일단 전차가 너무 높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높아갖고 우와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가다가 보니까 전차가 사거리에서 퍼진 게 아니라 불이 난 거예요 뒤에. 그러니까 너무 여기서 어떻게 불이 났습니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그게 현재 지금 한국군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고 M48 빨리 교체해야 된다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등판도 잘 못하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전차병이 아주 시크하게 내리더니 이게 뚜껑 열고 나오더니 그냥 소화기를 끄는 거예요. 이게 언뜻 보면은 되게 놀랄만한 이제 탱크에 불이 붙었는데 네. 근데 전차병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와 우리끼리 막 이러고 지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부대의 네. 전차대대가 K1입니다. 그렇죠. K1으로 전부 바뀌었는데
이렇게 해서 M48A1이 도입이 되고 그다음에 M48A2C가 네, 이2C도 주한미군이 갖고 있던 거를 공여받거나 네. 도입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전력으로 있다가 2세대로 넘어갑니다. 왜 2세대로 넘어가느냐? 북한군이 T-62를 도입하기 시작하고 장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항을 못하는 거죠. 70년대 들어서 북한이 슬슬 이제 자체 전차 개발도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90mm로는 안 되니까 네. 이제 105mm로 업건하면서 네. 차제에 2세대급 사통 장비랄지 그 탄도 계산기랄지 그 안에 들어가는 뭐 디지털 장비들 네. 그런 것들을 업글하고 엔진도 네. 드디어 가솔린에서 디젤로 네. 바꾸죠. 그 과정이 소위 지금 얘기하는 M48A3K 네. 세분화하면 세 종류나 나와요. 네, 네. 그 주포의 그 그렇죠. 종류에 따라서 뭐 105mm. 그게 네.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 최초로 본격적으로 좀 전차를 만져본 첫 계기라고 할 수 그렇습니다. 있겠죠. 그리고 M48A5K 네, 그것도 A5K. 역시 세 종류로 나뉘는데 이렇게 그 78년인가요? 76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네. 78년부터 현대전공 지금의 그 현대 로템에서 네. 계속 그 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자체 생산까지 아직 못 돼도 그냥 주포를 구경을 네, 교체하는 업그레이드와 네. 개량을 그 현대에서 하게 사실 된 거죠. M48이 남아 돌았기 때문에 네. 미군에서 남아 돌았기 때문에 그거를 갖고 와가지고 계속 뜯고 만지고 예, 뜯고 예. 만지고. 그래서 네. A1과 그 일부 아주 극소수 M48 A2C도 그 네. 교체를 합니다. 그 A3급으로 또 A3나 A5급으로 교체를 하는데 이런 교체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2세대 전차의 전력을 바꾸게 되면서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북한군이 T-72를 도입했다는 비보를 접하게 네. 됐네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안 되겠다. 네. 또 이 기회에 3세대로 갈아타자. 물론 뭐 전 모 씨가 그 뭐 충성맨들도 많았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명명한 전차죠. 88 전차라고 명명을 했지만 88 우리가 올림픽, 예, 88 올림픽을 네. 또 저걸 해서 88 전차. 예, 네. 그 양반이 이제 그 대통령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이제 88 전차라는 말은 안 쓰죠. 네. 제시- K1만으로 그렇죠. 가고 있어요. K1 전차. 근데 제가 그 들은 에피소드가 맞다면 그 시기에 이제 전차를 개발하겠다고 하니까 미국한테 얘기했더니 미국이 코웃음을 치니까 그래 그럼 독일 이래서 이제 독일이랑 레오파드 전차를 도입하거나 레오파드를 기반으로 전차를 개발하겠다고 했을 때 미군이 깜짝 놀래서 훨씬 좋은 조건으로 개발을 해줬다라는 얘기가 이제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인가요? 이게? 그 말이 맞죠. 거의 대세는 그 말인데 네.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 마쿠 협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있는데 뭐 우리가 전 시간에도 다뤄봤지만 그 미국하고의 협상에서 네. 우리가 항상 이렇게 눌려왔던 것만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네. K1 뭐, 전차는 네, 걷어낸 굉장히 것도 꽤 우리가 많습니다. 얻어낸 거고 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잘 됐으면은 K1 아니라 표범 전차가 들어와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죠. 지금 레오파드 표가 있긴 1이 한데. 들어왔을 네. 수도 있죠. 그래서 없죠. 지금 레오파드 2가 됐을 수 있고 계속 우리는 독일의 수입 근데 당시 그런 과정을 그 독일에서는 완제품을 수입하는 거였고 우리는 그 모든 개발을 원했고. 예, 개발을 원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가져올 수가 있었고 네. 그런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사람들은 얘기가 그 K1 전차가 사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그냥 크라이슬러인가요? 왜 거기다 그냥 주문해서 물론이죠. 만들어 온 거다. 설계도 다 네, 거기서 그렇게 했고 네, 네. 다만 그 M1보다 그 그냥 작고 크기를 줄였죠. 전고를 더 낮췄고요. 음. 그 한반도 지형에 맞추기 네. 위해서 뭐 여러분들도 가끔 사진에 보지만 그 에이브람스 전차하고 K1 계열 전차하고 이렇게 같이 서 있는 걸 보면 비슷한데 좀 작고 우린 전고도 좀 낮은 게 보일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이유인 거죠. 그리고 아래 그 휠도 M1이 7개인데 그 K1은 6개죠. 보기륜이요. 예, 예. 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미니 M1이다라는 네, 네. 리틀 M1이라는 애칭도 그들은 쓰는데 베이비 에브런스라는 별명으로 부른다는 것도 들은 적이 그렇습니다. 있었어요. 예, 네. 예.
그렇게 해서 개발되고 지금 1000여 대가 넘 1027대를 그게 양산한 105mm로 돼 있던 처음 그게 맞는 거였죠. 맞죠. 105mm 예. 처음에는 뭐 그때는 그 당시에는 미국도 105mm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기억나는 게 TV에서 막 이게 자주국방의 상징으로 됐던 게 두 가지였잖아요. 네. 하나는 저기 제공호. 네. 제공호 덕분에 제가 미그 21을 알게 됐거든요. 미그 음. 21이랑 비교해서 뭐 상승 속도 훨씬 낮고 막 이랬는데 네. 사실 저는 되게 대단히 조심스럽지만 미그 21이 진짜 멋있어 보였거든요. 멋있죠. 네, 삼각 날개에다가 비행하는 것도 우와 막 이랬다가 혹시 누가 이거 보는 거 아니야? 이러고 이제 막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봤던 자주국방의 상징이 사실 그 제공호랑 그 다음에 이제 88 전차였죠. 사실 근데 제공호도 나중에 보니까 멋있었던 게 그 기수 부분이 되게 이제 좀 길어졌잖아요. 일반 K5보다. 네, 약간 좀 납작해졌죠. 네네. 그래서 멋있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난 적이 있어요. 샤크노스라고 불리는 네. 약간 납작한 형태로 바뀌었죠. 여러 가지 그 개발사에는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 네. 그런 그 상대적인 어떤 그 문제도 있는데 네네. 북한군이 그 기갑력이 올라가면서 우리도 거기에 대응하느로 1세대, 위협을 느끼게 2세대, 되죠. 3세대 이렇게 전차가 바뀌었고요. 격동의 기갑사가 그렇게 바뀌어 왔습니다. 네. 장족의 발전이네요. 한 그렇습니다. 대도 없었다가 지금은 뭐 보안이라 말씀 못 드리나 하여튼 40여 개가 넘는 전차 대대가 있고요. 상당 규모 그 특히 그 뭐 서방 세계라고 할까요? 네네. 이쪽에서는 넘버 2예요. 이 정도면. 나토 국가 중에서도 이 정도 추적하는 나라가 다 없습니다. 합쳐도 전차. 지금 수량으로는 네. 필적하는 나라가 없어요. 네. 다 합쳐도 지금 우리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영국도 엄청 줄였고 뭐 프랑스도 별로 없고 독일도 지금 많이 각각 뭐 줄였잖아요. 200대 조금 넘는 수준을 갖고 있죠. 3세대, 3.5세대 전차 이거 이렇게 다 싸들고 뭐 유럽으로 몰린다. 이사 가자 하다. 그냥. 그게 어떻겠어요? 한 번 또 이렇게 뛰어서 유럽으로. 아 그래도 그 일본 애들이 가끔 유럽의 그러잖아요. 민족들 사이에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이 유럽 한가운데 있었으면은 큰일 났을 거라고. 푸틴이 굉장히 이제 저 정도 네. 그 일본 애들도 가끔 망언해요. 그냥 네. 우리가 태평양 어디 쪽으로 갔었으면 훨씬 아시아에서 벗어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어 진짜. 우리가 하면 괜찮은 얘기지만 걔네들이 하면 기분 나빠요. 네 맞아. 네. 아무튼 근데 이거 듣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저도 이제 57 전차조 소년병 얘기도 알고 있었고 이제 전차 도입하는 거에 대한 얘기도 듣긴 했었는데 단순히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 막 찢어지게 가난한 집 막내 아들이 옆집에 찢어지게 가난한 막내 아들인데 공부는 잘해. 똑똑해. 그래서 막 옆집에 이게 좀 성질 더럽고 부잣집 애랑 계속 경쟁하면서 지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살아가서 나중에 가족을 꾸리고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에 막 이렇게 옛날 집 보면 그러잖아요. 시멘에다가 막 병 조각 박아놓고 네. 네, 맞아요. 못 파이프 넘어오게. 이렇게 막 해놓고 예. 약간 그렇게 해서 야 넘어오기만 해봐. 너 죽고 나 죽고야. 라는 그런 식의 이 결기나 그다음에 이렇게 막 이런 걸 뿜어내는 것 자체가 한 번 이미 크게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에 대한 어떠한 결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밭도 갈아야 되고 집도 고쳐야 되고 자식도 공부시켜야 되고 시집도 보내야 되고 막 이런 느낌이라 되게 짜네요. 네. 제가 그 그러다가 결국 차를 사게 된 거죠. 네. 88이라는 좋아. 야. 제가 그 무기 체계를 소개를 하는 코너 중에 하나 생각했던 게 old and new 네. 뭐 이런 정도로 네, 네,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그 김PD님께서 기갑사를 한번 우리나라 기갑사를 한번 다뤄보자 그래가지고 전차 위주로 해서 던지셨는데 큰 판문이 있다. 네, 격동의 기갑사. 격동의 기갑사. 그리고 사실 다 제목도 끝난 게 괜찮고. 아니죠. 지금 한 절반밖에 안 왔으니까 다음 네. 시간에 한번 더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은 이제 K1 전차분을 에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네. 그걸 할지 네. 또 다른 쪽으로 갈지 그건 이제 뭐 알 그때 수가 봐서.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네. 야, 그러면 이거 재밌는- 역시 재밌는 건 재밌는 거대로 네. 네. 그것도 재미없을 수도 있잖아. 네, 네. 상황 보고 해야지. 아니면 또 이런 무기 발달해서 저는 갑자기 궁금해진 게 수류탄이에요. 수류탄이요? 수류탄이 옛날 수류탄 지금 수류탄 비슷하지만 좀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그 솔방울 아니었어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각져 있는 그런 네. 건데 지금 그리고 이제 저는 맨날 영화 보면 이렇게 해서 던지잖아요. 배달의 기술에 맨날 네. 나와서 이로 처음에- 뜯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 훈련소에 갔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빨로 뜯으면 안 돼. 이빨 뽑 부러진다. 네. 영화에서 배달의 기수 나왔는데 그때 그건 배달의 기수고. 네. 네. 이런 한번 역사에 대해서도 네, 네. 좀 이렇게 알아보는 조금씩 것도 재밌을 접근해가는 것 것도 같아요. 굉장히 예. 흥미로울 것 최초부터 같습니다.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기갑사 결코
단순하지도 않았고요. 격동 말 그대로 여러 번의 변화를 거쳤는데 주요 변화들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다음번에 이와 유사한 또 기회가 있을 때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이번 시간은 요거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네!